인간의 삶을 철학적으로 바라보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같은 질문들이죠. 이는 모든 시대와 문명에서 반복해서 논의되어 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풀어가는데 실마리를 던져주는 친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무지를 자각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탐구할 때 필요한 태도를 시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나 타인의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규정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알아야만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존재론적 관점에서 철학자들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존재가 본질보다 앞선다고 말하며 우리 각자는 태어난 후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에 따르면 인생은 정해진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과 행동을 통해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삶의 의미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는 철학자들도 많습니다. 현대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찾고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 비로소 삶의 깊은 의미가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찾으려는 시각이 있습니다. 중국의 노자와 장자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삶의 목적은 인위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연 그대로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강이나 바람처럼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으며 무의자연, 즉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스트레스와 강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여전히 큰 도움을 줍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선은 행복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을 단순히 일시적인 기쁨이나 쾌락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용의 삶, 즉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삶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지요. 현대에 들어 철학은 인간의 일상적 고민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삶은 본래 부조리하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어떤 의미나 목적을 찾으려 하지만 우주나 자연은 인간에게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카미는 이러한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조리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매 순간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반항의 자세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사회와 연관된 복잡한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철학자들은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나 공동체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는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회적 역할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또한 우리 삶의 유한성을 강조합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존재임을 인식할 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매 순간이 덜 소중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동기를 얻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날씨나 타인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때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이 일이나 취미 같은 창의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할 때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을 통해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창의적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이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술, 과학, 스포츠, 요리 등 어떤 분야든지 창조와 생산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꼭 행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프리드리 니체 역시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계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 없이는 성장이 없다고 말하며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때 더 깊은 지혜와 강인함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이 즐겁거나 편안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고통과 마주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기억과 경험이 우리의 자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로크는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경험이 쌓여 현재의 나를 만들고 이 기억들이 이어져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감정과 의식 상태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인간이 단순히 사고하는 존재가 아니라 몸으로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감각과 몸을 통해 얻는 경험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는 이를 실존의 도약이라 불렀는데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을 초월하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의미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불확실성과 선택의 순간들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철학은 특히 현대 사회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과 불안감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사회가 제시하는 다양한 길과 기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고민하게 됩니다. 키르케고르의 철학은 이러한 불안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삶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일깨워줍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여성주의와 존재주의를 결합하여 삶의 의미를 확장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받는 억압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부아르는 인간의 자유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과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국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연 속에서 단순하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필수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로는 가장 단순한 삶이 가장 풍요롭다는 생각을 통해 물질적인 소유가 아닌 정신적인 만족과 깨달음을 삶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의 복잡하고 소비 중심적인 사회에서 물질적 소유보다는 경험과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철학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규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 내에서만 우리의 경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개념이나 감정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거나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우리는 그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삶의 복잡한 감정이나 경험들이 언어의 경계에 가로막혀 버릴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들을 언어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고 제한되는지를 성찰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보다 깊이 있는 인간 경험을 탐구하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언어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부터 철학적 질문까지 우리의 존재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탐구할 수 있는 여지를 찾게 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고정된 답으로 주지는 않지만 다양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탐구하게 만듭니다. 철학적 사고는 단순히 학문적 연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내면을 더 깊고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철학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관계를 맺으며 고통을 겪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